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서버 개발은 별거 없고 쿼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해당 결과를 넘겨주는 것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 정도만 하면 서버 개발자로는 반쪽짜리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서버 개발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개발 난이도가 확 뛰기도 합니다. 서버 API를 내주는 작업은 많이 하는 작업이지만 해당 작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솔직히 해당 과정은 서버 작업에서 기계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에 따라 해당 작업이 80~90%일 수도 있긴 합니다. 특히 학원에서 배우는 사항은 서버 작업은 이게 전부일 겁니다. 왜냐면 가장 쉽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서버 개발에서 중요한 사항은 전체 시스템 설계와 멀티스레드, 멀티프로세싱 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서버 개발은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이에 튼튼한 코드 및 오류 처리, 그리고 프로그램이 죽는 일이 적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오류의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초기화 없이 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두 번째, 포인터를 잘못 다루는 것, 세 번째, 메모리 누수에 의한 문제고요. 네 번째로는 스레드의 제어 오류입니다. 그중 많은 사항이 언어와 시스템으로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요즘 많은 언어는 개발자가 초기화하지 않더라도 변수를 기본적으로 초기화해 주고요. 또한 포인터를 직접 다루지 못하게 해서 포인터로 인한 프로그램 오류 사항을 많이 없앴습니다. 메모리 누수의 경우 많은 언어들이 가비지 컬렉터들을 채택해서 위험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멀티스레드 및 멀티프로세싱 제어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이것은 개발로도 쉽지 않은 영역이고요. 현재로서는 서버 개발자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버 개발에서는 서버 개발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스레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드 서버의 경우 노드는 한 개의 스레드만 사용한다는 루머라고 해야 될지 광고성 멘트라고 해야 될지 이런 말 때문에 곡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진짜로 한 개의 스레드만으로 구동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정말 한 개의 스레드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작업을 처리하면 다른 작업은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작하는 서버가 있나요? 없죠. 이런 비유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포인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항과 같습니다. 특정 언어에서 포인터가 없더라도 객체나 문자열들이 함수로 전달될 때는 포인터로 넘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서버 작업으로 API 요청을 받고요. 파일에 접근할 때 그리고 DB에 커넥션을 맺는 등의 작업들이 전부 스레드 처리를 이루어줍니다. 스레드를 생성시키는 명확한 구문이 없지만 코드로 인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setTimeout 등의 함수 사용해도 스레드로 분류가 될 거고요. 자기 실행 함수로 어싱크를 만들어도 간단히 스레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요. 프로미스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사항의 경우 서버 개발자가 어떤 상황에서 스레드를 분기하고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스템이 다운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스레드를 생성하는 구문이 없을 뿐입니다. 이에 제가 서버 개발의 경우에는 멀티스레드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어떤 사항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PI 서버 이외에 다른 서버 구조 및 특정 상황을 만들어 봤던 서버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 프로젝트이기에 지금 내용을 말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계약적인 서버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API 서버가 있고요. 여기에 다른 서버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다른 서버는 두 개의 타입의 서버 구조가 있고요. 둘 다 서버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서버의 특징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API 서버단에서 내용을 전송받아서 외부 서버와 통신하고 작업이 끝나면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요. 또 다른 서버에 내역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서버 B의 특징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최대 30초 정도의 시간이고요. 아주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서버가 요청받으면 작업을 처리하고요. API 서버에 내용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개의 작업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타입의 짧은 요청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서버는 병렬로 증가될 수 있는 구조고요. 현재 프로젝트에 만들었던 서버 구조는 이와 같고요.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서버 구조가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하는 구조로 동적으로 서버를 늘려주는 형태입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의 특징은 하나의 요청이 훨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에 이런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유저가 정말 적은 초창기에는 API 서버 모듈의 일부로서 있어도 되는데요. 사이트가 커지게 되면 다른 서버로 분기해야 됩니다. 보통 서버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평상시 트래픽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트래픽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특정 상황에 문제없이 서비스를 하려면 서버를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트래픽이 많은 시간대를 위해서 서버를 늘려놓으면 돈 낭비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는 원활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만 장애가 발생한다면 유저로부터 서버 관리 안 했냐고 욕을 먹게 되어 수명 연장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동적으로 서버를 늘리는 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푸시 노티피케이션도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상황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처럼 구독자 모델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퓨리파리가 메시지를 날린다면 한 번에 2억 개의 푸시를 보내야 될 수 있습니다. 100명이 떠들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야기가 활발히 주고받는다면 한 명이 채팅을 칠 때마다 50명 이상에게 노티를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적으로 서버를 늘려서 작업을 처리하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한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 데이터를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버에 전송하고요. 남은 작업으로 계속 다른 서버를 동적으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정말 푸시 노티피케이션 데이터 양이 많아졌을 때 사용하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처리했던 서버 모델의 경우 비디오 인코딩 서버가 있었습니다. 이 서버의 특징은 한 작업이 CPU 연산을 엄청나게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API 서버랑 같이 물릴 수가 없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면 비디오 인코딩 시간이 길어서 실제 데이터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해당 작업은 사용자가 영상을 올리고 그걸 시청자가 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인데요. 사용자가 비디오를 올리는데 그걸 그냥 재생하면 되지 왜 다시 인코딩 하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용자가 올리는 영상의 포맷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AVI 같은 포맷의 경우 확장자는 AVI지만 그 안에 코덱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정말 많은 케이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냥 영상만 올리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기본으로 올리는 영상 타입을 안드로이드 사용자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만일 아이폰 유저가 올리는 파일을 그대로 안드로이드에서 재생을 시도한다면 재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사용자는 내가 어떤 포맷의 영상을 올리는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이것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백그라운드에서 잘 재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기능입니다. 또한 용량 문제도 있는데요. 사용자가 대충 올린 파일이 1024 FHD 이상의 영상 파일일 수 있습니다. 이걸 만일 프로젝트가 모바일 유저가 많은 프로젝트라면 720p로 최적화해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HD 80메가 정도 되는 파일 용량이 4메가가량으로 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초고화질로 휴대폰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30촉만 찍더라도 기가 단위의 파일 용량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에 인코딩 서버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인코딩은 서버 CPU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요. 영상의 길이만큼 인코딩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파일을 전자받아 인코딩을 하고 서버 작업이 끝나면 다른 파일을 서버에 전송한 다음에 다시 이 결과를 컨트롤하는 서버에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런 서버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직접 만들었던 광고 서버의 경우 이건 아예 프로젝트의 특징을 최적화해서 서버를 자체를 따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광고 서버를 아파치나 엔드네스 등과 PHP 등의 구성 등으로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개발할 사항이 많지도 않고 개발자 입장에서 편하기도 합니다. 아파치 서버의 옵션을 몇 개 조정해서 성능을 개선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광고 서버의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광고 서버에 의뢰 한 번에 수십만 번의 이상의 같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의 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PHP로 DB에 접근해서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중간중간 광고 재생 횟수를 반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PHP로 처리 시 다음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청이 있겠고요. 앞단에 엔진엑스 같은 서버들이 받아서 PHP로 파싱하게 됩니다.
그리고 PHP로 DB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DB가 응답하면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응답 HTML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빠르지만 광고 서버의 경우 똑같은 응답값을 상당히 많은 클라이언트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C++로 광고에 특화된 광고 서버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광고의 의뢰를 메모리에 올리고요. 이에 사용자 요청에 거의 즉시 응답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오차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치가 되었을 때 DB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의 특징이 있다면 해당 특징에 맞춰 서버도 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서버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사용자의 트랜잭션이라도 금액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스레드 처리가 아닌 프로세서를 띄워서 처리했었는데요. 지금 이 서버의 내부 구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API 기능만이 아닌 작업을 서버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분석하고 시스템 구조를 설계해서 구현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제가 설명해드린 예시에서 보시면 제가 왜 멀티스레드를 강조해서 제어를 잘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 많은 비동기 처리 중 스레드로 처리됐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죽으면 다른 작업까지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